의사가 20대 때 등산하고 무릎이 아파졌던 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20대였기 때문에 제가 무릎이 아파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등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뭘 모르는 상태로 독학으로 무턱대고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저희 경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졸업하자마자 의사 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공중보건의로 갔거든요. 그래서 연고와는 상관이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혼자서 떨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주말에는 등산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뭘 알고 등산을 하지는 않았어요. 등산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제 일반 의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증의학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의대 때는 몇 시간밖에 안 배우거든요. 정확하게 이론적인 지식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연고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산 이름만 알고 코스 이름만 알고 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 코스들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됐었고요. 또 독학으로 공부를 안 했죠. 그때는 그렇게 인터넷이나 책 같은 게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등산에 대해서 자기 연고 지역이 아니고 지인들도 별로 없으니까 좀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이어서 통증의학 지식은 좀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연고가 없는 지역이니까 코스를 모르고 그냥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 기행기만 보고 그 책의 내용 몇 페이지만 보고 대충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독학으로 등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잘 없고 또 안전 불감증이 되게 심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연고 없는 지역에서 혼자 등산을 하니까 코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내 앞길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모르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경남 하동에 어떤 산인지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어떤 돌산이었어요. 무슨 산성을 타고 올라가서 그 산성 위에 이제 돌산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오른쪽에 돌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오른쪽에도 낭떠러지, 왼쪽에도 낭떠러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혼자 갔었는데. 그 산은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라 가지고 등산객들도 한 10분에 한 명 정도 마주칠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 여기서 실족하면은 그냥 아무도 내가 여기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초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코스에 모르고 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돌산 코스가 또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실력이 없는데 그런 데 가니까 또 문제가 됐지요. 그리고 독학으로 등산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 등산 노하우 같은 게 있을 턱이 있습니까? 뭐 저는 뭐 수학여행 때, 뭐 졸업여행 때, 뭐 산 탄 게 다 했기 때문에 스스로 산을 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했지요. 그래서 등산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후 약방문식으로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죠. 뭐 운동화 신고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식겁한 다음에 등산화를 구입해보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파보고 그 이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등산 스틱을 구입을 하고, 또 돈 아낀다고 한 장만 썼다가 한 개만 썼다가 두 개를 다 써야 된다 하는 걸 경험으로 체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면으로 된 옷 입고 갔다가 땀에 쫄딱 젖어가지고 또 추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텍스 옷을 구입해보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C컵 해보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잘못된 인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산을 타면은 정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수학여행 가고 뭐 무슨 졸업여행 가고 이러면은 일단은 좀 높은 곳에 주차장에 차를 대두고 일단은 정상은 정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산을 타면은 정상을 정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럴 실력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코스에 대한 사전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등산 실력은 부족한데 자꾸 무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등산만 다녀오면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뭐 젊으니까, 그리고 매일 가는 거 아니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이제 넘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공의가 되고 통증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위발건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되퇴근에
근육들이 이제 그 근육들이 힘줄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줄이 모이는 뼈 주변이 좀 많이 계속 땡김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포스 로딩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위발 건염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었다는 거는 나중에 몇 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무리한 거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몇 번 식겁하고 또 이제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 좀 등산을 좀 잘 하는 친구와 그 다음부터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등산을 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니까 좀 되게 마음도 놓이고, 그 다음에 같이 몇 시간 동안 코스를 다니면서 그 경험으로 쌓은 많은 노하우들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등산을 많이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무식하게 등산을 하고 있었고 좀 위험하게 등산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몸에 무리가 되는 등산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실 때는 초보분이시라면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또 동영상으로 많이 배울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예습도 필요하겠지만은 좀 등산을 한 경험이 있는 지인분과 함께 초반에는 등산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산은 안전이 최우선이죠. 무조건 안전입니다. 뭐 사실은 건강하려고 가는 건데 다치면은 말짱 헛거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는 초보일수록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좀 약간 장비병이 걸려가지고 뭐 장비충이다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장비충이 되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뭐 장비충이기도 하고. 그래서 등산을 갈 때는 내가 한 번만 가더라도 반드시 등산화를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등산 스틱은 양쪽 한 짝을 구매해 가지고 두 개를 쓰시길 권고드리고, 가능하면은 등산 배낭이나 겨울에 눈길이나 얼음길 다니실 때는 아이젠, 그리고 윈터 타이어까지 다 구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릎 통증을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방송을 길게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에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무릎 통증을 위한 생활 습관 영양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봬요. 빠이빠이.